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파괴적인 기술, AI, 자율주행, 로봇공학을 포함한 포괄적인 회사로 전기차는 애플의 하드웨어일 뿐이며 애플이 단순한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아니라 애플 생태계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플레이어라는 점이 중요하고 테슬라도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19.57을 기록했고요. 오늘 하루 0.19%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한 주 동안 테슬라의 변동성은 현재 마이너스 10.2%를 보여주고 있고, 한 달 동안의 변동성은 마이너스 3.18%, 202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11.63%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10월 12일 로보택시 이벤트는 이제 끝이 났고요. 그 다음 중요한 이벤트로는 바로 테슬라의 3분기 어닝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자, 테슬라 IR에 가서 테슬라의 3분기 어닝이 언제인지 한번 확인해보면 2024년 10월 23일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중부 시간으로는 오후 4시 30분, 서부 시간으로는 오후 2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지만 한국 시간으로는 24일 새벽 6시 30분에 어닝콜이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너무 이른 아침이라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어닝콜을 들으시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3분기 인도량 발표를 이미 발표했고요. 이때 월가의 예상을 맞추었다, 못 맞추었다로 한참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3분기에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판매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이 파운데이션 버전의 사이버 트럭이 가격이 초기에 고가로 나왔기 때문에 마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기대하게 만듭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2024년 9월 테슬라의 중국 내수 판매가 연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되었는데요. 중국 승용차 협회인 CPCA에서는 최근 발표된 데이터에서 어닝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발표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우선 테슬라 중국은 2024년 9월에 88,321대의 차량을 판매했다고 보도하고 있고요. 이 중 16,121대는 해외 시장으로 수출되었고, 이 숫자를 제하게 되면 9월 한 달 동안 중국 내수 시장에서 총 72,200대를 판매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9월 중국에서 72,200대를 판매한 것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라고 차이나 EV 포스터에서는 알리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테슬라의 중국 9월 내수 판매량은 2023년 9월에 비해 65.95%나 증가했다고 하고, 한 달 전인 2014년 8월에 63,456대에 비해서는 13.78%가 증가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점점 더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이유는 현재 모델 3와 모델 Y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깊은데,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의 내수 판매량은 46만 200대에 달하고 있고요. 지난해 대비 6.1%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2024년의 내수 판매가 2023년 수치에 비해서 몇 개월 동안 저조했던 것을 감안할 때 현재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의 분기별 판매 대수를 정리한 표를 보게 되면 이 중 2023년 1분기와 2024년 1분기를 비교해 볼 수 있고, 테슬라의 2024년 판매가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2분기에도 반복된 현상이었지만 3분기에서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 금리를 낮추어서 판매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4분기에 과연 얼마나 판매를 올릴 수 있을까? 이 점이 중요하게 되었고요. 현재 3분기와 같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게 된다면 4분기에도 좋은 성적을 보여줄 거라 생각하게 됩니다. 자, 테슬라의 기가 상하이에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날 사진 한 장을 올렸고요.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300만 번째 차량을 생산했다고 발표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사진이 올라간 시기는 10월 11일로 보이고, 그럼 테슬라가 200만 대 생산을 한 시기가 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면 2023년 9월 6일 200만 대의 기록을 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는 100만 대가 늘어나는데 약 400일 정도가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생산 속도가 변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속도로 생산하게 된다면 2025년 11월쯤 가서는 400만 대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때쯤 발표를 하게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해서 발표할지 같이 한번 그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10월 10일 이벤트를 통해서 사이버캡을 공개했고요. 이 때문에 많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공개했던 옵티머스는 마치 영화 아이로봇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또 테슬라가 발표한 로보벤의 버스 디자인과 또 로보택시에서도 비슷한 디자인을 볼 수 있어서 혹시 아이로봇에서 영감을 받았었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하는 사진을 본 어떤 분은 테슬라가 발표한 내용에 깊은 인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트윗에 글을 올렸는데요. 그분은 바로 아이로봇의 감독인 알렉스 프로야스로, 그는 머스크와 테슬라가 2024년 영화 아이로봇에서 사용된 디자인을 베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알렉스 프로야스는 일론 머스크를 태그하면서 내 디자인을 다시 돌려달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한마디로 일론이 영화를 보고 베꼈으니 다시 내놓으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어쩌면 가볍게 농담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영화의 조연출로 참여했던 매트 그레인저도 동일한 메시지를 올리며 테슬라는 창의성이 완전 부족했다고 말하며 일론 머스크를 태그했다가 이후 게시물을 삭제해 정말 이 영화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런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영화에서 디자인을 가져왔다라는 주장은 흥미롭지만 인간과 매우 다르게 보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이 두 로봇의 사진을 놓고 비교하면 인간형 로봇이라는 점만 같을 뿐 디자인이 정말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디자인인 로보벤의 경우에도 일론 머스크는 1936년 기차의 디자인을 참조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도 많은 언론에서는 크게 기사화하면서 테슬라의 디자인까지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인간을 닮은 로봇은 영화 메트로폴리스에서 처음 등장했고, 이렇게 되면 영화 아이로봇의 디자인은 바로 이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를 카피하게 되는 것이며, 이 사이버캡이 문이 열리는 것은 1939년 쿠페 디자인에서 그 컨셉을 처음 볼 수 있는데요. 아이로봇에서는 많은 디자인을 영감을 받아서 제작했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이 테슬라가 카피했다고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을 닮은 로봇이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가상의 존재였었지만 또 CG로만 간신히 구현할 수 있는 상상의 산물이었지만요. 이 테슬라는 이것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2024년에 걸어서 움직이는 이벤트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에 상상했던 것들을 테슬라를 통해서 얼마나 더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지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테슬라와 우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테슬라 이벤트 이후 우버의 CEO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우버의 CEO인 다라 코스로사이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버와 테슬라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했는데요. 이 앞으로 테슬라 및 자율주행 산업 전반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우버 안에 사이버캡,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탑재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일론 머스크와 경쟁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며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율주행하는 테슬라와 협력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우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버가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한 경력이 15년이나 되고 그동안 수백억 달러의 자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이 테슬라가 우버의 파트너가 된다면 이런 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테슬라가 자율주행 파트너 중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이미 유명한 이름과 또 견고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이 차량 공유 비즈니스는 결코 쉬운 사업이 아니라고 우버의 CEO는 말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새로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버와 파트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만약 우버와 테슬라의 파트너십이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이 차량 공유 시장이 승자 독식의 시장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버의 CEO는 전하고 있고요. 우리는 파트너십의 정신을 믿으며 테슬라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전합니다. 자, 우버 CEO의 말을 정리하면 제발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우버 CEO는 승자 독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ARK에서는 차량 공유 시장이 승자 독식이 될 거라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로보택시의 가격과 우버의 가격을 비교하면 그 가격의 차이는 무려 5배나 차이가 나고요. 개인적으로도 승자 독식이 될 거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놀랍게도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공개하자 월가에서는 현재 모두 비웃고 있는 상황이고, 또 테슬라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 역시 이번 이벤트를 보고 실망했다며 비웃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테슬라의 이벤트가 공포영화 그 자체였다고 생각하고, 테슬라와 파트너를 맺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감지한 것 같은데, 과연 테슬라는 우버와 손을 잡을지는 현재 불분명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버와 꼭 손을 잡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부터는 댄 아이브스와 인터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영문 음성과 한글 자막의 인터뷰는 영상이 시작되기 전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 회원에 가입하시게 된다면 원본 영상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같이 영상 볼게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행사 10월 10일 큰 이벤트를 봤습니다. 8월 8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결국 10월 10일에 개최되었고 이로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밴, 완전 자율주행 기술, 옵티머스 로봇, 택시, 사이버캡까지 다양한 것들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과연 감동받았을까요? 웨드부시 증권의 매니징 디렉터이자 주식 연구 책임자인 댄 아이브스에게 물어봅시다. 안녕하세요, 댄 아이브스. 감동받으셨나요? 저는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25년간 이런 행사들을 봐왔지만 이번 행사는 특히 기술적인 면에서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디테일이 부족한 점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이버캡, 자율주행, 미래에 대해 제가 믿는 것과 옵티머스를 보며 생각하는 것은 감독 없는 FSD, 텍사스, 캘리포니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낙관적으로 보게 되었지 덜 낙관적으로 본 게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실행이죠. 개인적으로 그걸 실망스럽게 본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3년 후에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게 될 겁니다. 2027년 타임라인에 실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이버캡은 2026년에 생산될 예정이고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는 2025년에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30,000 이하 차량, 즉 다음 세대 모델에 대한 발표가 없어서였다고 생각하며 모델 2와 2.5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만 그건 다른 시기에 발표될 겁니다. 테슬라 투자자들은 항상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게 테슬라 스타일은 아니죠. 디테일이 부족할 수 있지만 이후 실적 발표나 향후 6개월 동안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꼭 테슬라의 스타일은 아니죠. 실적 발표 때 더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 더 많은 정보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주식을 팔 이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테슬라의 미래는 작년보다 지금 더 밝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최근 5일간 주가가 약 9% 하락했고 1년 동안 13% 하락했습니다. 변동성이 컸지만 반등한 시기도 있었죠. 물론 변동성이 상당히 컸고 때때로 놀라운 반등을 하기도 했죠. 목표가를 $300로 설정하셨네요. 낙관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군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찾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낙관적인 로봇들이 완전히 자율적이지 않다고 느꼈고 적어도 일부는 인간이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할 거란다고 했지만 그 점에 실망하셨나요? 아니면 원격 조종으로 인간이 돕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확히 알아내신 건 무엇인가요? 전 말하자면 이번 주말에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한 일을 보세요. 중요한 점은 모든 것이 반복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옵티머스를 보면 앞으로 몇 년 안에 가정에서 로봇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건 또한 공장 및 향후 전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단순한 데이터에서 벗어나 이제는 단지 프로토타입에 그치지 않고 여러 단계의 접근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16 이벤트에 가면 사람들이 볼 건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틀렸다는 게 증명될 거라고 생각해요. 3년 전
사람들은 엔비디아가 AI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 불평하며 게임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결과를 보세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관한 겁니다. 하지만 많은 비관론자들은 자신의 스프레드시트에서는 그걸 보지 못하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많은 인내가 필요하죠. 목표가 $300인데 현재 219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동안 더 높은 목표에 도달했던 경우도 있었고 지난 5년 동안 그런 목표를 여러 번 달성했죠. 하지만 때로는 후퇴가 있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실망하게 마련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캡에 대해서 인상적인 디자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문이 2개뿐인지 묻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제 생각에 문이 2개인 건 맞지만 앞으로 2에서 3년 내에 어떻게 될까요? 프로토타입 측면에서 이건 다음 세대 플랫폼과 함께 모델 2에서 생산될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테슬라는 비관론자들이 이벤트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참석하는 동안 우리는 그 제품을 가까이서 보고 소비자와 상호작용하며 더 큰 기대감을 갖고 나오게 됩니다. 현장에 있으면서 제품을 가까이에서 보고 소비자들과 상호작용한 후에는 실망하기보다 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질문할 게 많지만 주말에 스페이스X를 언급하셨고 로켓의 일부를 그 젓가락으로 잡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역사적인 첫 시도였죠. 그 장면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스페이스X가 해낸 모든 것에 정말 감탄했고 나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은 현대 우주 역사에서 우리가 본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장면이죠. 스페이스X가 하는 일들은 정말로 엄청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의 스페이스X에 대한 회의론을 생각해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미래에 대한 일종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율주행이나 스페이스X에 대해서요. 이것은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주식이 상장되면 관심을 가질 의향이 있나요? 이번에 로켓 부스터를 처음으로 잡은 것은 테스트였죠. 스페이스X가 상장할 것 같나요? IPO 대화가 시작될까요? 아니면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너무 심하게 검토되고 있어서 그런 방해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을까요? 스페이스X는 사모펀드 투자에서 보셨듯이 이미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18개월 동안 이런 질문들이 크게 논의될 겁니다. 50년 만에 본 최고의 혁신이 지금 AI, 우주, 로봇 등 여러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스페이스X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전기차에만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전기차, AI, 로봇, 완전 자율주행 모두를 포함한 쪽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다른 전기차에 관심이 없나요? 꼭 테슬라만 특별한 게 있나요? 중국 쪽에서는 BYD와 니오가 순수 전기차 시장에서 주요 주자인 건 확실하죠. 사실 GM도 주목받고 있는 좋은 주식입니다. 그들은 혼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시장의 인기가 시들었지만 테슬라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인 시각은 그대로입니다.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파괴적인 기술, AI, 자율주행, 로봇공학을 포함한 포괄적인 회사로 전기차는 애플의 하드웨어일 뿐이며 애플이 단순한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아니라 애플 생태계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플레이어라는 점이 중요하고 테슬라도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요. 10월 10일 이벤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의 댓글을 올리면서 테슬라의 투자자들을 비웃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월가의 탑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는 아주 감명 깊었다라고 평가하며 25년간 이런 행사들을 봐왔지만 특히 기술적인 면에서 충격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실망스럽게 본 부분은 없었다라고 말하며 실망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앞으로 3년 후 테슬라의 이벤트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다시 보게 될 거란 말을 하며 테슬라의 이벤트가 가진 의미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델 2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말하지만 앞으로 실적 발표 때를 통해 6개월 동안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 모델 2의 이야기가 없다고 주식을 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테슬라를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경우 팔아야 할 이유가 바로 모델 2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는 게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3년 전 엔비디아가 AI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했었고, 엔비디아는 게임이나 집중하라고 말했었지만 결과는 결국 엔비디아의 선택이 맞았고요. 월가에서는 로보택시 말고 전기차나 판매에 더 집중하라고 말하지만 과연 테슬라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그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자, 지금 일론 머스크가 보여주고 있는 자율주행이나 스페이스X는 미래에 대한 일종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을 보는 것뿐이며, 이런 기술들이 융합되었을 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게 하는데요. 많은 비관론자들은 자신의 엑셀 스프레드시트에서 숫자만 보고 내일의 주가만 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애플이 단순한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아니라 애플 생태계에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는 게 중요한 것처럼,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앞으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이벤트를 보고 빈 껍데기라고 조롱하고 있지만 이번 이벤트를 보고 놀란 사람들은 다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과연 그 준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같이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